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메의 경매 칼럼에 있는 한때 1000만원짜리 강의였던 비법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자극적이긴 한데 이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분 투자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건 당연히 인수사항이죠. 인수사항이 있다면 그 물건은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낙찰받고 났더니 인수사항이 발생하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때 뭐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고민을 했던 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만약에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제가 가처분을 건 다음에 경매로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을 4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의 지분을 제가 낙찰을 받아서 여기다가 가처분을 걸고 나서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전체를 경매로 넘깁니다. 전체를. 그러면 낙찰자는 이 가처분이 선순위 가처분이므로 낙찰자는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이 낙찰자는 이 인수장이 있는 물건을 입찰하기 꺼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계속 유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죠. 지금 보다시피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4분의 1을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유분할 소송을 통해 전체를 경매로 넘긴 판결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판결문을 받아놓은 후에 그리고 A에서 B로 넘어가는 가처분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넘깁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A의 지분에 가처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인수장이 되어서 낙찰가는 팍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제가 어차피 가처분을 걸어놨기 때문에 제가 낙찰받으면 싸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뭐 저만 이런 고민을 해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고민을 해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이라는 거는 즉 소송을 위한 막아놓은 가처분입니다. 공유분할 가처분이라든가 또는 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가처분에 의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는 경매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진행시켜버리지 않는 거죠. 이거 복잡한 거에 엮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처분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지금 제목에 써놨듯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1000만원짜리 강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몰래 아름아름 그 강의를 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렇게 듣고 이런 것들을 실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낮긴 한데 일단 봐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비슷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분 4분의 3을 강제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경매로 인한 뭐 강제 경매가 뭐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경매로 인해서 지분을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14년도에 낙찰을 받고 지금 그리고 나서 2016년도 즉 이 사이에 뭘 하냐면 공유분할 소송을 넘깁니다. 그래서 공유분할 판결문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공유분할 판결 받고 난 이후에 가등기를 설정을 하니까 판결문과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가등기를 설정한 다음에 다음에 바로 공유분할 소송을 전체를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는 이 가등기가 선순위 가등기죠. 매매계약 가등기에다가 이 가등기 것자는 당연히 배당력으로 안 할 것입니다. 당연히 배당력으로 안 할 것이므로 낙찰자는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4분의 3이라는 지분을 빼앗길 위험이 있는 거죠. 이 가등기에 의해서 번득기를 해버리면 지분을 당연히 뺏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낙찰자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 물건이 이렇게 경매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게 되겠죠. 이런 가등기를 걸고 넘기는 거 또는 지금 이제 가처분은 안 되니까 가등기 뭐 이런 식으로 가등기를 걸고 넘기는 경우가 제일 많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16년도에 가등기 걸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가등기 걸고 경매로 넘기는 이 방법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000만원짜리 강의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매로 넘겨서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인수상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좀 문제상이 생기겠죠. 그런데 법원에서도 결국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 보다시피 법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써왔습니다. 비고란에다가 공유물 분할 사건
조정 성립 이후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므로, 왜냐면 공유 분할을 넘기겠다라고 판결문을 받아놓고 나서 그 이후에 가등기를 했다는 거는 공유 분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등기를 설정했으므로 이거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말소된다라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써놔버린 거죠. 이렇게 써놔버로 인해서 당연히 이 물건은 낙찰자가 가등기를 말소됨으로 문제없이 낙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항들이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저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당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분이었는데 이거를 공유자 우선 매수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사건이 터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이런 방법을 그 법원 경매계에 이런 내용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법원 경매계에서 그거를 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곤란에 빠져서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법원, 지금 여기 법원은 지금 성남법원인데요. 성남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고란의 써줌으로 인해서 이 가등기를 무효화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 낙찰자는 낙찰을 받고 공유분할 소송 넘기고 가등기하는 이 모든 절차를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돈대로 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효를 시켜버렸는데, 실제로 다른 법원에서는 이렇게 써주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까지는 좀 이런 상황은 좀 써줘서 낙찰자가 좀 문제가 안 생기게 이런 좀 작업들이 안 되게 하는 게 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유문화 조정 성립 이후에 가등기 설정했다라는 것도 법원에서 써주긴 했지만 좀 내용이 좀 쉽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걸 약간 좀 회피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괜히 괜히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괜히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일들이 생기는데, 좀 이 성남 법원처럼 모든 법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써줘서 좀 이 물건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이런 좀 꽁수 같은 거, 이 1,000만원짜리 강의처럼 좀 이런 꽁수 같은 거에 써서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강의, 알고 보면 좀 약간 법의 약간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내용이므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돈 번 사람 누가 벌었을까요? 이 강의했던 사람이 벌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